2030이면 청년들이잖아요. 이 청년들의 섬뜩한 위기라. 빈곤늪 빠졌어요. 빈곤늪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야, 저는요,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지 지표로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가 빈곤늪 빠졌어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을 빨리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빨리 개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말입니다. 560만, 63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알바생을 고용을 합니다. 지금처럼 하면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절대 알바생 고용 안 합니다. 고용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빈곤은 더 깊어질 겁니다. 제가 빈곤의 늪이라고 했죠. 왜 빈곤의 늪이라고 했나 하면요. 이거 보세요. 청년 희망 적금 중도 해지율이 여러분 29.8%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년 희망 적금 이러면 이자가 10%예요. 10% 이자를 주는 예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적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청년들에게 한정돼서 주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만들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2022년 2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 희망 적금을 10% 이자나 주는데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29.8%라는 것은요. 3명 중에 한 명이니까 제가 봐서는 빈곤의 늪에 빠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2년 2월에 청년 희망적금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연이자는 10%입니다. 그런데 2022년 3월에 중도 해지율이 1.8%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2023년이에요. 21.1%까지 늘었습니다. 2023년 12월이에요. 29.8%까지 늘었어요. 중도 해지자만 하더라도 86만 1,309명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청년들이 저축은 커녕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고물가가 지금 청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 10% 적금을 줘도 나는 중도에 포기하겠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고요. 취업을 했어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소득이 떨어지고 소득이 떨어지니까 버티지 못해서 적금 자체를 취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지금 말입니다. 청년 희망 적금만 중도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 도약 계좌를 만들었잖아요.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넣으면 5천만 원이 된다는 거 말입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적어도 306만 명이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할 거라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인 가입자는요 51만 명, 16.7% 수준입니다. 예상 가입자에 비해서 가입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청년들의 벌이가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축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현실이니까 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지금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발목이 됐다. 저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안 하잖아요.
소기업들이 고용을 안 합니다. 심지어 중견기업들도 옛날처럼 알바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알바 자체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알바를 하면 아무래도 일을 더 도와줘서 효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효율. 아무래도 일을 도와주면 효율이 더 나니까 효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효율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효율로 보지 않는다는 뜻은 결국은 비용이니까 비용은 줄이자 뭐 그렇게 나오는 거.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분에 내려오면 충격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청년들은 지금 빈곤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게다가 부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부채가 2018년 대비해 보면 30.77%로 2022년까지 늘었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2030 청년들의 가계 부채는 514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2018년에 393조 4,464억 원에 비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저축을 하고 싶어도 저축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빚도 많은 데다가 물가도 비싸서 결국은요 빚 돌려막기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가 점점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청년의 빈곤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심각해졌고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최저임금의 혁신이 없이는요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알바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알바자리가 없으니까 청년의 소득은 떨어지고 저축을 해놨던 적금을 해놨던 이것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 바닥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알바를 그래도 좀 비싸더라도 고용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용을 안 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참 큰일 났구나. 지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요. 최저임금이 시장에 침체의 근원이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또 했습니다. 사실 맞거든요. 저는 이거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위험도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해 봅니다.